사실적인 리얼한 공간감이라는 부분은 현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의 표현이라는 게 너무 근사해요. 너무 근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풀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의 청음입니다. 오늘의 청음. 이거는 이제 리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날마다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그때그때 느낀 점이 시간이 지나면 첫인상과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인상, 그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의 인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와인 맛을 시음을 하면서 A라는 와인을 마셔보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또 B라는 와인을 마셔보면은 A라는 와인의 맛을 이제 정확하게 또 평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날 테스트하는 제품에 대한 첫인상을 좀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인오디오의 현역 거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인오디오에는 따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에비던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 모델은 컨피던스 시리즈예요. 컨피던스 시리즈가 사실상 거의 한 15년 정도 디자인이 안 바뀌다가 이번에 새로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뉴 컨피던스 시리즈가 나왔는데, 모델명도 그전에는 계속 C1, C2, C4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바뀌면서 컨피던스 20, 컨피던스 30, 컨피던스 50, 컨피던스 60 이렇게 모델명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자, 뒤에 보이시죠? 양옆에. 여전히 컨피던스 시리즈는 키가 큽니다. 지금 저 스피커가 컨피던스 50인데요. 지금 제가 스펙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키가 한 C4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지금 한 1.5m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스피커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키가 크죠.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커봤자 한 1.2m 정도가 대부분인데, 저 녀석은 1.5m가 넘어버리니까 굉장히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진 같은 걸로 보신 분들은 구형에 비해서 별로 바뀐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C1, 북쉘프 스피커인 C1하고 똑같은 북쉘프 라인업인 컨피던스 20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컨피던스 C1에 비해서 컨피던스 C20이 크기가 훨씬 더 커졌고요. 뒤로 깊이도 이렇게 우아하게 길게 빠지고요. 그리고 그 전용 스탠드가, 과거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전 라인업에 사용하던 전용 스탠드가 따로 있었는데, 그 스탠드가 좀 부실했어요. 솔직히 완벽한 전용 스탠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컨피던스 20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박스 안에 전용 스탠드가 그냥 체결이 되어 있어요. 전용 스탠드를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양만 북쉘프 스피커다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전용 스탠드가 그냥 일체형입니다. 그냥 이제 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가 무게가 몇 킬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전용 스탠드가 고정이 돼가지고 체결돼가지고 일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게가 한 50kg짜리 톨베이 스피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 스탠드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급 북쉘프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탠드까지도 완벽하게 일체화를 시켜서 완벽하게 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전 전용 스탠드는 그냥 스탠드의 중요성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스탠드가 그냥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냥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형 스탠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설계 컨셉 자체는 브랜드마다 크게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설계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유닛의 탑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음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질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이노디오를 좋아해요. 다이노디오 제가 좋아하고요. 다이노디오 컴피던스 제가 좋아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까실한 소리, 경직된 소리보다는 좀 영롱하고 감미로운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노디오 컴피던스 좋아하는데, 제가 다이노디오 컴피던스 아주 초기 구형부터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제가 직접 예전에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때가 있었는데, 결혼 전에 그때 컴피던스 C5도 제가 직접 들여놓고 사용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C2도 저희 이 현장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한 적이 있고요. C1도 한참 사용을 했고요. C4는 제가 직접 물론 이제 운영을 한 적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저거는 이제 컴피던스 50입니다. 컴피던스 50, 50은 제 느낌상으로는 컴피던스 C4하고 얼추 동급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분들은 C30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30이 어쩌면 이제 C2하고 얼추 비슷하다. 근데 사이즈 자체는 C30이 C2보다는 조금 더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이노디오의 초기 모델부터 컴피던스도 지금 다 사용을 해보고 있고, 중간에 컴피던스 신형 오리지널, 그리고 컴피던스 시그너처, 컴피던스 플래티넘도 순차적으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구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촉감의 표현, 고급진 실크 같은 촉감의 표현, 그런 표현력을 좀 중시했다라면은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간을 좀 더 넓게 쓴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C4하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컴피던스 50을 비교를 한다면은 C4에 비해서는 컴피던스 50이 소리가 훨씬 더 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잘 나온다고 해서 소리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이노디오의 제작진을 이 신형이 나오기 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우퍼 유닛을 개발을 하면서 우퍼 유닛의 에너지 재생량 그리고 운동 능력이 현격하게 향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적으로는 70%가 향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상 저희 같은 사람들은 70%가 향상이 되더라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많이 향상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우퍼만 향상이 된 게 아니라 트위터라든지 미드레인지도 다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음색이나 음질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노디오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매칭을 하면은 소리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촉감이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중저음이 많이 나온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었죠. 그러니까 잘못 매칭을 하면 좀 답답한 음질이다, 그리고 중저음이 단단하지가 않다, 소리가 클리어하지가 않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구형 컴피던스 시리즈에도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소리를 싫어하시면서 왜 답답한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이노디오 컴피던스에는 오히려 그런 좀 약간 어두운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좀 밝은 음색에 소리를 이렇게 이탈을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개방적이고 입체감이 잘 살아나는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답답하고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성향을, 그렇지 않아도 C4처럼 큰 스피커에다가 중저음이 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하게 되면 월등히 소리가 답답해질 수 있겠죠. 공간도 넓지 않은 데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그거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매칭법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중저음이 좀 많다, 소리가 클리어함이 좀 부족하다, 좀 부드러운 성향이다,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음색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 그런 평가를 좀 오해를 좀 받아오니까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 시그너처 시리즈에서 플래티넘 시리즈로 옮겨오면서도 소리가 한결 좀 더 깨끗해지고 정갈해지고 정교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는 소리가 좀 더 쉽게, 더 개방적으로, 좀 더 넓은 대역을,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좀 더
근사하게 이렇게 재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앰프가 낮은 상태에서, 앰프의 스펙이 낮은 상태, 앰프의 무게가 가벼운 상태, 앰프가 저렴한 상태에서 더 넓은 대역의 음을 더 다량으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스피커가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좋아졌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 더 매칭할 수 있는 탄력성,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탄력성이나 가능성이 더 향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스피커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1억짜리 앰프 붙여서 좋은 음질을 안 나오는 스피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2억이 되는데 자동차 성능이 실망스러운 자동차가 뭐 얼마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매칭하면서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 제품은 성능이 우수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인오디오에서 이제 유닛을 개발을 할 때 좀 더 저렴한 앰프를 물리고도 운동성이 더 향상이 되고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나 정보량이 더 향상이 됐다라는 게 스피커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음질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볍게 이제 음질을 들어보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한 3천만 원대 파워앰프 정도는 물려야 될 정도의 그런 공간감. 그러니까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현장감과 공간감이 그냥 낮은 볼륨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줘요. 우리가 이제 오디오의 음질을 들어보면은 와, 정말 소리가 시원스럽게 나오긴 하고 저음도 단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텐션이 엄청 걸려서 힘이 엄청나게 실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소리를 내는구나, 쥐어 짜내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힘이 실려서 음을 내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고가 장비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앰프를 압도적으로 힘이 좋은 앰프를 써버리면은 그거마저도 소리가 자연스러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싸면서도 그런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힘을 전혀 들이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그 천하태평한, 너무나 자연스럽고 실키한 그런 음을 앰프를 싸게 물리면서도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마치 여기가 현장에 와 있는, 공연장에 직접 와가지고 그 공연장 전체가 근사하고 품위 있고 그윽하게 울리는 듯한 그런 톤의 울림까지도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울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앰프가 싸면서도. 그게 좋은 스피커인 거예요. 내가 비싼 앰프를 물렸는데 음질이 결국은 좋더라. 그거는 성능이 좋은 스피커가 아닌 거예요. 기름을 연비가 3km이면서 차가 잘 나가더라. 그것도 성능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카레이서가 아니잖아요. 카레이서, 포뮬러, F1 카레이서 이런 쪽에서는 연비가 안 좋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겠죠. 무조건 절대 성능만 좋으면 되니까요. 근데 개인 승용차를 평가를 하면서는, 가정용 개인 승용차를 평가를 하면서는 연비도 어느 정도는 따져야죠. 근데 연비가 3km인데 성능이 좋아.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비 3km짜리를 요즘 세상에 누가 어떻게 탑니까? 예? 그룹 회장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제로백이라든지 승차감이 비슷해요. 근데 한 차는 연비가 5km인데 다른 한 차는 연비가 8km, 9km, 10km까지 나온다. 그럼 당연히 기름 적게 쓰면서 똑같은 성능을 내는 차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밀한 조건까지 따져가면서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앰프가 좋은 거를 썼을 때에 반해서 좋은 거를 썼을 때는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앰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티앰프 같은 거를 쓰면서도 마치 한 3천만 원짜리 파워 앰프를 썼을 때의 음질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티앰프를 써도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되는 스피커가 더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형 C4에 비해서 지금 컨피던스 50이 그런 느낌이에요.
인티엠프만 물려도 지금 이 넓은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꽉 메워줘요. 꽉 메워주는데 저음이 많아서 꽉 메워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전 대역이 아주 촘촘하게 소리의 밀도와 소리의 응집이 되어 있는 소리의 정보가 탄탄하게 메워져 가지고 그 메워져 있는 정보들이 대단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잘 작동을 해서 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마치 내가 그 굉장히 안락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젖혀지는 의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온몸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스피커가 지금 컨피던스 50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제 높이가 되고 이제 그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게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진 대형급 초대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초대형 스피커라고 해서 저음이 초대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대형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가 초대형으로 나온 그 큰 볼륨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등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초대형 스피커를 쓰는 겁니다.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는 아파트에서 살아서 작은 집에서 살아서 볼륨을 많이 올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큰 스피커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스피커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쓰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컨피던스 50이 뭐 목소리의 표현,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뭐 기타 소리 이런 중음역대 대표적인 중음역대를 표현하는 능력도 물론 소리의 촉감, 입자감 그런 촉감이 실크처럼 부들부들한 느낌은 구형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신형은 구형에 비해서는 좀 더 분명한 소리를 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소리가 좀 까칠해지고 경직된 느낌이 있으면은 이거는 탈락인데 지금 신형 컨피던스 5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격조가 있는 소리의 촉감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구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리가 전 대역이 좀 더 개방적이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구형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그런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구형에 비해서는 당연히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처럼 매칭을 중립적으로 했을 때 음이 좀 살짝 답답한 듯한, 살짝 느리게 재생이 되는 듯한, 저음이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훨씬 더 없고요. 그리고 좀 편성이 작은 음악들, 그러니까 뭐 피아노 독주라든지 아니면 뭐 보컬곡이라든지 뭐 뉴이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듣더라도 대단히 근사하고 깊이감 있게 재생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근사 영롱하면서도 공간감이나 사실적인 느낌이 현장감의 느낌이 좋으면서도 근사하게 재생되는 우아하고 근사하게 재생되는 그 음을 내가 편안하게 그 음으로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었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명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인오디오가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해상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인오디오 컨피던스 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본 스피커들 중에서는 그 공간, 사실적인 리얼한 공간감이라는 부분은 현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의 표현이라는 게 너무 근사해요. 너무 근사해요. 그리고 촉감도 좋고, 촉감은 질감의 제왕은 다인오디오 컨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감의 표현 자체가 다인오디오 컨피던스보다 좋아지려면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취향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뭐 벨룸 트위터라든지 다이아몬드 트위터 들어간 스피커들도 질감 좋죠. 아주 현실에서 들을 수 없는, 실제 원음으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미려하고 아주 눈부신 사운드가 나오죠. 근데 미려하고 눈부신 사운드도 좋지만은 이 실제 촉감 같은 그런 음질, 실제 질감, 실제 손으로 만졌을 때의 촉감 같은 그런 음질,
그리고 실제 사람이 옆에서 그 목으로 넘어가면서, 숨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그 울림으로 느껴지는 그 목질감, 그런 느낌은 그 극도로 선명하다고 해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시리즈가 추구하는 음질은 그런 그 사실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질감, 실제의 촉감, 그리고 실제 그런 우아함과 근사함과 격조, 그런 거를 표현하는 스피커가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시리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저는 긴장하면서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왜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해야 됩니까? 영화를 보면서는 긴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긴장을 풀려고 음악을 요즘은 많이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아한 격조, 근사함,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공식적인 리뷰는 저희가 조만간 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이엔드 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스피커 시리즈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위기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이라는 게 실제 구매자분들은 뭔가 생소한 것, 새로운 것, 기존 제품들과 기존 주류 제품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눈에 띄는 것, 뭔가 독특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이저 브랜드가 괜히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인오디오는 굳이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며, 그리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세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흔치 않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공장의 규모라든지 회사 매출도 세계 3위 안에 드는 거는 맞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뭐 1위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회사의 기술력이라는 게 절대로 신생으로 한 10년 내외로 신생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진 회사가 이런 다인오디오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시리즈가 가격이 좀 오른 거는,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거는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다인오디오 신형 컴피던스 시리즈가 초 하이엔드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스피커로서 굳건하게 인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구형을 써보셨던 분도 다시 또 신형을 또 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금속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들만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우아하면서도 근사함, 그리고 음악의 격조, 특히 뭐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런 대형급, 초대형급 스피커가 내는 그런 사실적인 격조, 공간감, 품위, 이런 거를 꼭 느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